자, 목적지 여러 곳 문제, 침수 문제. 마치 물이 흘러나와서 한 칸 한 칸 번지면서 목적지가 침수되는 그 최단 시간, 혹은 최단 거리. 그러니까 1초에 한 칸씩 한 칸씩 침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때 목적지가 침수되는 최단 시간이 언제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최단 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게 침수 문제고, 또 목적지 여러 곳일 때 첫 번째 목적지가 침수되는 시간이, 목적지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침수되는 시간이 언제냐?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여러 목적지가 전부 다 침수되는 게 언제냐? 이걸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경우에 디스턴스 팁, 그러니까 1초에 한 칸씩 번진다고 할 때 10초에 첫 번째 주의가 침수가 됐죠. 일부 침수 문제의 답은 10이지. 일부가 침수됐으니까 10초에. 근데 전부 다 침수되는 건 11초죠. 그래서 전체 침수 문제라면 답이 11초죠.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코테 문제에서 침수 문제보다는 세일즈맨 문제가 더 흔한 것 같아요. 세일즈맨 한 사람이 출발지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목적지 방문하고, 그 다음 목적지 방문하고, 그 다음 목적지 방문해서 전체 목적지를 다 두루두루 방문하는 최단 경로 혹은 최단 시간이 언제냐? 이런 건 세일즈맨 문제. 오케이. 자, 침수 문제. 일부 침수 문제 구현. 출발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여러 개 출발지를 다 이렇게 큐에 넣으면 돼요. 에스테인 칸이 출발지니까 그거 찾아서 다 넣으면 되지. 그러면 점차 하나씩 비지트가 돼 가죠. 그 비지트가 하나씩 되어 가는 게 바로 침수 시뮬레이션, 침수 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지트된 게 목적지가 지금 비지트 됐다. 즉 목적지가 하나 침수됐다 인 상황이죠. 그러면 일부 침수니까 목적지 중에 하나가 침수됐다. 그래서 리턴해버리면 이건 일부 침수 문제지. 목적지 중에 하나가 침수되는 가장 빠른 시간 혹은 가장 짧은 디스턴스. 그 다음에 전체 침수는 전부 다 목적지가 전부 다 침수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목적지가 몇 개인지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칸을 뒤지면서 그게 출발 칸이면은 큐에 미리 다 넣고, 출발지 여러 개일 때는 출발지를 다 큐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지는 넣는 게 아니고 숫자를 세는 거지. 숫자를 세서 여기 어떤 목적지 칸이 침수된 거죠. 그러면 리턴해버리면 안 되고 다 침수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목적지가 하나 침수될 때마다 고울 카운트를 마이너스 해요. 그러다가 이게 0이 되면은 다 침수된 거지. 같은 목적지, 같은 곳이 두 번 침수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한 번 비지트 되면 여기서 걸려서 두 번째 방문은 안 되니까. 그래서 목적지가 딱 한 번씩 비지트가 돼요. 두 번 비지트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목적지들이 다 비지트 되면 목적지가 비지트 될 때마다 고올 카운트를 하나씩 빼니까 결국 0이 됐다는 얘기는 다 비지트 된 거고, 즉 다 침수된 거죠. 그래서 침수 문제는 비지트 되면 침수된 거야. 그래서 비지트 되어가는 과정이 마치 침수되어가는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침수 문제는 좀 쉬워요. 쉬워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덜 나와. 전체 침수 문제, 여기 하나 이런 문제가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거 하나만 찾을 수 있었어요. 혹시
이런 유형의 문제 더 이거 말고도 알고 있는 학생 있으면 알려줘요. 여기다 좀 걸어놓게.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일즈맨 문제는 DFS 문제 중에 세일즈맨 문제는 못 찾았어요. 다이스트라 유형의 문제 좀 나와요. 오늘 할 주요 주제는 다이스트라야, 사실. 이 다이스트라가 지금까지 지난주, 이번주 살펴본 DFS 탐색 문제와 매우 유사해요. 약간의 차이만 있는데, 너비우선 탐색은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게 거리가 다 똑같다. 일씩 거리가 증가한다 하면 BFS 탐색이야. 그래서 2차원 지도에서도 그렇고 트리나 그래프에서 간선 한 개 한 개 움직일 때 길이가 다 똑같다. 이러면 너비우선 탐색이에요. 그런데 간선 한 개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혹은 2차원 지도에서도 한 칸 움직이는 거리 혹은 비용이 서로 다르다. 이러면 BFS 탐색이 아니고 다이스트라예요. 그래서 개념이 매우 비슷해. 다이스트라하고 BFS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 너비우선 탐색을 잘 이해했다면 다이스트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칸 움직이는 거리 혹은 움직이는 비용, 이걸 디스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코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해. 문제에 따라서. 아무튼 한 칸의 거리 혹은 한 칸의 비용이 다 같으면 너비우선 탐색이고 Q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비용이 서로 다 다르다. 그러면 다이스트라고 Q가 아니라 우선순위 Q, 최소입이에요, 이게. 최소입을 사용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너비우선 탐색은 한 칸 한 칸 비용이 다 같기 때문에 이 Q에 가장 먼저 넣은 게 디스턴스가 가장 짧아. 왜냐면 너비우선 탐색이니까. 점점점 멀리 가잖아. 처음에는 길이 0부터 시작해서 길이 2를 다 방문하고 그 다음 길이 2 다 방문하고 이게 너비우선 탐색이죠. 그래서 Q면 돼. Q에 먼저 넣은 게 가장 디스턴스가 짧아요. 그런데 이제 간선의 비용이 서로 다 다르다. 그러면 처음에 든 간선이, 즉 출발 지점에서 달려있는 간선들은 코스트가 매우 큰데 뒤에 아주 짧은 간선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뒤에 넣는데도 디스턴스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아니 최소입을 이용해서 짧은 곳부터. 개념이 같아. 그러니까 너비우선 탐색도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다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 두 칸 다 방문하고 디스턴스 1 다 방문하고 그 다음 그림으로 얘기합시다. 지난주에 본 그림. 그러니까 출발지 1번 칸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방문하고 이게 둘 다 디스턴스가 1이죠. 그 다음에 4, 5, 6 방문하고 이렇게 디스턴스 짧은 것부터 다 방문. 그 다음 이게 트리라면 뎁스 1 다 방문하고 그 다음 뎁스 2 다 방문하고 그 다음 뎁스 3 다 방문하고 이게 너비우선 탐색이죠. 그런데 Q면 돼. 왜냐하면 다 간선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먼저 넣은 게 뎁스 1이야. 뎁스 1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뎁스 2가 들어가죠. 그래서 Q면 되는데 우선순위 Q는 간선의 길이가 다 달라. 자, 그러면 짧은 디스턴스부터 먼저 방문하려면은 이게 최소 힙이어야 돼. 디스턴스 짧은 것부터 방문해야 되니까. 디스턴스 짧은 것부터 꺼내야 하니까. 그래서 디스턴스 짧은 것부터 꺼내는 최소 힙이면 돼요. 자, 이거 말고는 크게 안 달라요. 그리고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문제쯤이면 트리 같은 거 거의 트리로 나올 리가 없고 대부분 그래프로 나오죠. 자, 이런 간선의 비용을 입력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노드와 2번 노드 사이에 이 코스트라고 부릅시다. 코스트가 1이죠. 1, 3 사이의 코스트는 2. 이거. 1, 2 사이 코스트는 1. 그래서 노란색이 간선 양쪽 번호고 마지막 이 연두색이 그 간선의 1, 2, 노드 1, 2 사이의 간선의 코스트가 1이다. 대부분 코트 문제에서 입력이 이렇게 주어져요. 간선 양쪽 끝 노드 2개, 마지막으로 그 간선의 코스트. 이런 간선 목록이 주어지죠. 대부분 그래요. 백준도 그렇고, 프로그래머스도 그렇고. 아닌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구현. 자, 이게 다이엑스트라 구현인데, 스타트 노드에서 고을 노드까지 가는 최단 거리. 자, 비지트 구현 개념 똑같고, Q 대신 우선순위 Q, 즉 최소입이고, 최소입이니까 여기 그 정렬 기준이 있어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Q에 들어가는 게 지난 그 너비 우선 탐색하고 똑같아. 2차원 배열 형태로 들어가죠. 이렇게. 첫 번째 숫자가 노드 번호고, 두 번째 숫자가 디스턴스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숫자, 인덱스 1, 두 번째 숫자의 오름차 순으로 방문해야 이게 최소입이지. 디스턴스 최소입. 디스턴스 최소입이고, 자, 이 부분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자, 이 부분. 이 엣지스가 그 너비 우선 탐색에서 네이버스 배열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 너비 우선 탐색은 그 연결되어 있는 주변 노드 번호만 궁금해. 왜냐하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결국 이게 현재 노드에 연결된 이웃 노드들을 다 탐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봐요. 지난주에 배운 건 네이버 노드 번호만 꺼내면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간선에 연결된 이웃 노드 번호뿐만이 아니라 그 간선의 코스트도 꺼내야 돼. 코스트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엣지스를 등록할 때 이 엣지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비 우선 탐색에서의 네이버스는 이렇게 생겼죠. 오늘 문제이기도 한 코테인 문제이기도 하지. 요 얘기를 해야 정답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neighbors i의 값은 neighbors i의 값은 이 array list, 인티저 목록 객체이고 요 타입은 안 적어도 돼요. 목록 객체, 목록이라는 표현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목록에 들어있는 건 뭐냐? 이 i 노드의 이웃 목록이에요. 이 i 노드의 이웃 목록.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은 간선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간선으로 연결된 i 노드에 연결된 i 노드의 이웃 노드들이 누구냐만 궁금해요. 여기다가 그것만 넣으면 돼. 그런데 다이스트라는 이거하고 똑같은 정보인데 매우 유사한 정보인데 이제 노드 번호만 넣으면 안 돼. 이웃 노드 번호만 넣으면 안 되고 인티저 하나만 넣으면 안 되고 인티저 두 개를 넣어야 돼. 그래서 이름도 네이버스라는 이름이 적당하지 않아서 엣지스로 바꿨는데 이 엣지스는
그래서 인티저 하나 목록이 아니고 인티저 2개짜리 목록이에요. 인티저 2개짜리 목록. 그 목록에 들어있는 값은 그 목록에 인티저 2개짜리 목록. 그리고 이게 이웃 노드 번호, 그다음에 간선 코스트, 이렇게 인티저 2개짜리가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개념은 매우 유사해요. 지금 이거랑 개념이 매우 유사해. 여기는 노드 번호만, 이웃 노드들의 번호만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티저만 여러 개 들어있으면 되지. 그런데 다익스트라는 이웃 노드 번호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 노드로 넘어가는 간선의 코스도 들어가 있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인티저 2개씩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인티저 하나씩 들어있는 목록. 인티저 하나짜리가 여러 개 들어있는 목록. 인티저 하나는 이웃 노드들의 번호. 자, 여기는 인티저 2개짜리 목록. 왜 인티저 2개냐면 이웃 노드의 번호만 있으면 안 되고 간선 코스트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우 개념이 비슷해. 자, 그래서 그걸 꺼낸 거예요. 이 노드의 이웃 노드들 정보가 꺼내지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 숫자가 이웃 노드 번호, 두 번째 숫자가 간선의 코스트. 자, 그러면 Q에 넣어야죠. 자, 이제 이웃 노드 번호만 넣으면 안 되고, 참, 이건 너비 우선 탐색에도 똑같구나. 너비 우선 탐색도 이웃 노드 번호 플러스 디스탄스 플러스 1 했죠. 간선의 코스트가 언제나 1이니까. 너비 우선 탐색에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1이 아니라 간선의 코스트가 다 다르니까 여기서 꺼낸 코스트를 더해야지. 그래서 지난주 구현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 이해한 학생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 구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코드를 열심히 먼저 이해를 하세요. 한 다음에 여기 비교해서 보면은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코드가 이해 안 가면 이것도 어려워. 근데 지난주 코드를 완전히 이해했으면 이 부분 뭐가 다른가만 보면 되니까 쉬워요. 요 얘기도 붙여놓자. 오케이. 여기 뭐 말로 설명한 거 주석으로도 적혀 있으니까 주석도 잘 살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입력으로 주어진 1번 노드하고 2번 노드 사이의 간선의 코스트가 1이다 이거죠. 요 입력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입력에서 주어진 거 하나하나 꺼내면 A 노드 번호, B 노드 번호, AB 노드 사이의 간선의 코스트 이렇게 꺼내졌죠. 이걸 엣지스에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엣지스의 A, 이게 어레이 리스트죠. 어레이 리스트에 요런 거 인티저 2개짜리 값을 넣어야죠. 이웃 노드 번호, 그 다음에 그 사이에 A, B 사이의 간선의 코스트. 자, 단방향 간선이라면 이거 하나만 등록해야지. 그런데 양방향 간선이라면 즉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양방향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B의 이웃이 A이기도 하죠. 양방향이니까. 2개 다 등록하면 양방향. 하나만 등록하면 단방향. 이 양방향, 단방향 개념도 너비우선 탐색 때랑 똑같아요. 자, 모든 지점 최단거리. 자, 이제 뭐 방금 설명한 걸 빼면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고울까지 최단거리 찾는
DFS 탐색이랑 비슷해. 설명이 틀렸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스타트에서 고울까지 최단 거리를 찾는 다이스트라 탐색과 모든 지점 최단 거리를 찾는 다이스트라 탐색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뿐이에요. 여기 지금 길게 설명했던 이 부분, 길게 설명한 요 8페이지에 있는 이 구현은 스타트에서 고울까지 최단 거리를 찾는 다이스트라 구현인데, 그래서 여기는 고울에 도착하자마자 디스턴스를 리턴해 버렸죠. 그런데 모든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다 찾는 다이스트라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코드만 넣어주면 돼요. 이거 너비우선 탐색 때랑 똑같잖아. 그래서 지금 너비우선 탐색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익숙해서 좀 쉬울 거예요. 또 다이스트라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너비우선 탐색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오세요. 자, 2차원 지도 부분도 거의 같아. 뭐만 다르냐? 아까 말했듯이 2차원 지도 탐색을 너비우선 탐색으로 구현하지 않고 다이스트라로 구현해야 된다면 어떤 경우냐? 한 칸 이동하는 비용이 다 똑같으면 너비우선 탐색이야. 그런데 한 칸 이동하는 비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이스트라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벽이 두 종류인데 샵 벽은 통과할 수 없는 벽이에요. 통과 못해. 샵은 아예. 그런데 퍼센트 부분은 낮은 벽이야. 높이가 낮은 벽. 그래서 통과는 할 수 있는데 대신 힘들어. 빈칸 통과할 때 비용이 1이라면 샵 칸 통과하려면 비용이 2예요. 그래서 어떤 칸은 비용이 1로 넘어가고 어떤 칸은 비용이 2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다이스트라예요. 자, 그래서 구현을 보자면 비지티드 구현은 너비우선 탐색과 같고 Q는 우선순위 Q, 즉 최소입이어야죠. 최소입. 그리고 요게 지금 디스턴스예요. 2차원 지도 탐색할 때 이 Q에 들어가는 건 행좌표, 열좌표, 그 다음이 디스턴스지. 인덱스 0은 행, 인덱스 1은 열, 인덱스 2가 지금까지 간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로 디스턴스로 오름차순 정렬 최소입.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비우선 탐색과 같죠. 여기도 같고, 여기 샵 통과 못한다, 컨티뉴 여기도 같고, 목적지 도착하면 디스턴스 리턴하는 것도 같고. 자, 이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달라, 사실.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너비우선 탐색일 때는 여기가 무조건 1이었죠. 근데 여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 칸이 샵이면 2고 아니면 1이잖아. 디스턴스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일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이웃 칸이 샵 칸이다. 샵 칸으로 가는 건 2잖아. 그래서 개념만 이게 너비우선 탐색부터 개념만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쉬워요. 훨씬 쉬워요. 오케이. 잘 이해 안 가는 학생은 너비우선 탐색 처음부터 꼼꼼히 소스 코드랑 개념이랑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그렇고, 자, 고태 문제. 다이스트라, 너비우선 탐색 다음에 다이스트라 탐색까지 연이어서 공부하는 보람이 이건데, 너비우선 탐색보다 다이스트라 탐색이 난이도 등급이 당연히 높아요. 별것도 아닌데.
너비우선 탐색 완전 이해하고 그 차이 이해하고 하면 충분히 공부할 만한데 난이도 점수는 높게 쳐줘요. 그래서 다이스트라 문제는 백준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골드 문제야. 실버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적어요. 그래서 너비우선 탐색부터 다이스트라까지 꼼꼼히 이해할 만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비우선 탐색 문제가 프로그래머 수로 치자면 레벨 2 정도고 다이스트라 문제는 레벨 2 중에 좀 어려운 문제이거나 레벨 2 문제가 보통 2개씩 나와. 2개 정도는 나와요. 그 둘 중에 좀 어려운 레벨 2 문제이거나 아니면 좀 쉬운 레벨 3 문제이거나 그렇게 코테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치고 레벨 3 문제 치고는 너비우선 탐색부터 쭉 공부하면은 뭐랄까 이해하기 그나마 쉬운 레벨 3 등급 문제. 그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레벨 3 가장 많이 나오는 레벨 3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동적 프로그래밍인데 이건 어려워요. 이 다이스트라 문제보다 좀 어려워. 쉽게 그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쉬운 요령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해. 그래서 쉬운 요령이 없어요. 문제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마지막 주제가 동적 프로그래밍인데 그 문제는 어려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뭐 오늘도 이 강의 노트 전체 문제 중에서 아무 문제나 한 문제 풀면 돼요. 꼭 다이스트라까지 코테 문제 안 풀어도 좋고 그렇지만 필기시험 문제 다이스트라까지는 나와요. 코테 문제까지는 안 풀더라도 내가 설명한 내용은 잘 이해하기 바라요. 당장 다음 주 필기시험이니까. 다음 주 시험 범위는 이거야. 오늘 강의한 거. 자, 마칩시다.